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10월 21일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주요 지수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승이라고 다 좋다라고 보기는 좀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수 자체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을 했지만 12시를 기점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다시 이제 하락 추세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자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836억 매도가 나오고 순매도가 나와주고 외국인이 1000억 정도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에요. 증시의 자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봤을 때 개인이 마이너스 2006, 개인 지금 3000억 매도, 외인 222억, 그리고 기관에서 3054억의 매수가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이 그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은 아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당히 상승은 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게 되면요. 오늘 국내 증시 주도했던 섹터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사실은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산 그리고 강관, 대왕거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수관이죠. 특수강관 관련주들, 그리고 비만치료제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AI, 원자력, 방산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테마 순환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방산 쪽으로는 위주가 들어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물량을 지켜주고는 있지만, 방산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이 방위산업 섹터들이 오후로 내려왔어요. 오후로 내려오면서 아예 섹터가 바뀌어버렸거든요. 비만치료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가 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됐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테마주의 순환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 가장 이슈가 돼 있는 종목들을 매수세로 돌아가면서 순환매 형세가 나타나는 그런 재미없는 장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슈는 사실은 이거 하나예요. 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거는 이제 두산 아직 미련 못 버렸나? 라는 주제로 오늘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이슈 두산 아직 미련 못 버렸나? 오늘 두산의 이제 그룹 사업 구조 개편과 관련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안건이 나왔던 거는 과거에 얘기가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인적 분할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 밥캣, 이거를 이제 쪼개서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개편하는 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관련 종목을 제가 2개를 적어놨네요. 2번 중복이 돼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 자세하게 사업 구조 개편 전과 개편 이후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이 두산과 관련된 이슈가 어떠한 부분이었냐면, 사업구조 개편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사업구조 개편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자료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두산그룹 사업구조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제 두산 테스나도 있고 뭐 많은 계열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두산그룹과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이 두산 밥캣이거든요. 지금 현재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30%를 보유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의 지분을 46%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68%가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68.19%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살펴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 2차전지 있죠? 2차전지 그리고 원자력 이쪽 사업을 이제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소형 건설 장비를 생산하는 두산 밥캣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산 밥캣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10조 원, 전년도에 10조 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17조 원의 매출이 찍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분법으로 놓고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46%를 보유하고 있었죠. 두산 밥캣이 10조 원인데 17조 원 중에 30% 정확하게는 이제 46%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매출이 지분법으로 연결이 됐을 때 두산 밥캣의 10조 원 매출이 4조 6천억 원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법 연결로 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17조 원에 두산 에너빌리티 총 매출이 17조 원인데 그 중에 4조 6천억 원이 두산 밥캣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30% 두산 매출의 30% 정도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 황금알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런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제 개편 후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개편 이후에는요. 두산 에너빌리티를요. 인적 분할을 해서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산 밥캣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무산이 됐어요. 소액주주들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분 구조가 개편이 된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밥캣의 100%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그리고 조직 개편상으로 사업상으로는 솔직히 두산의 생각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캣은 좀 동떨어져 있어요. 사업 구조 자체가.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은 사업 구조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는 말 그대로 로봇을 생산하는데 협동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두산 밥캣은 제조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건설이죠. 건설업에 사용되는 소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소형 장비 생산하는 영업망을 가지고 두산 로보틱스에 협동 로봇을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해외에 판매망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구조는 나쁘지 않아요. 의도도 나쁘지 않고. 하지만 여기서 두산그룹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세 개 다 상장사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 모두가 상장사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만년 적자 기업이에요. 돈이 없어요. 유보금도 까먹고 주식 늘려서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기업이란 말이죠. 자본금 확충을 하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기업인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두산 밥캣을 인수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인수를 하고 자진상패를 통해서 두산 밥캣을 100%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죠. 두산 로보틱스는 그거를 해낼 자본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어요. 유보금도 엄청나게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 수평 분할로 해서 두산 로보틱스를 비상장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인적 분할을 하는 회사를 비상장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안 될 테니까 이거를 싸게 액면가로 인수해오는 방법이 있어요. 인수를 하고 나서
두산 밥켓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회사로. 가지고 있던 46%의 지분을. 그리고 나서 두산 밥켓을 100% 소유하게 바꿔놓는 거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를. 그리고 인적 분할했던 다른 회사까지. 그 중간에 껴있는 다른 회사까지. 그러니까 사업 부문을 한 가지를 두 개를 더 쪼개는 거예요. 두 개를 더 쪼개서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를 시키고 그 인수하는 신설 법인은 두산 밥켓을 소유를 하겠죠. 그 두산 밥켓의 지분 46%를 소유한 채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비상장사로 돌리겠다는데 여기서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게 나와요. 셋 다 상장사니까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만들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다 빨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소액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 두산 로보틱스에다가 이거 주면 두산 밥켓 한 주를 주면 두산 로보틱스 3주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세 주당 한 주다. 두산 밥켓 세 주를 주면 두산 로보틱스 한 주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0.3대 1이잖아요. 엄청 안 좋다는 얘기예요. 신설회사 법인 자체를 공정가치를 따졌을 때 가치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소액주주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두산 밥켓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두산 밥켓 주가가 지금 4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시 20분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하더라도 지금 반토막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리고 나서 새로 나온 개편 구조까지 놓고 봤을 때 기존에 두산 로보틱스당 한 주에 두산 밥켓 3주에 두산 로보틱스 한 주 주겠다는 얘기인데 조금 한 주가 더 늘어났어요. 두 주 주겠다. 2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좀 덜 내게 해줄게. 덜 가져갈게. 그래도 여전히 소액주주들한테는 피눈물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켓. 두산 로보틱스는 그냥 본전이에요. 두산 밥켓 갖고 있는 주주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황금 아래를 낳는 거위를 뺏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래서 제가 정신 못 차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두산과 관련해서는 한동안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손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밥켓 주가 오늘 전일 대비해서 1.4%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좋지 못하다라는 거. 악재라는 거. 개편안이 어느 정도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어느 정도 메꿔주겠다. 조금 더 보상안을 제시했다? 호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조심히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주요 일정 사실은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 과연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로건 총재, 카시카리 총재, 슈미트 총재가 이제 연설 예정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카시카리 총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로건 총재 어떤 얘기 하는지. 슈미트 총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팩트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카시카리 총재, 이분이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다. 지수의 흐름도 하락과 전반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래도 8월, 7월, 8월, 9월, 10월 이때 이어지면서 하락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는 있어요. 상승과 하락 추세가 만나는 거의 끝 지점에 이제 다다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각수렴 패턴의 이론에서도 보여지듯이 여기서는 변동성이 축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반등이 나왔지만 이 삼각수렴 안에서 나오는 지수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의 변수들은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조만간에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일 시황도 여전히 내일도 지루할 겁니다. 왜냐? 블랙아웃 대기 기간이에요.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번 주까지만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연설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금리 결정이 11월 8일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금리 결정을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면서 시장의 눈치가 상당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뭐 트럼프냐 해리스냐 말이 많은데, 우리는 정치 색깔을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맞는, 뭐 해리스가 되면 해리스가 당선이 됐던,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지금 대선과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 움직임은 한 번씩 다 튀어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만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느냐,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 여부만 판단해서 우리가 이 정책 테마주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장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의 노민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